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사람인 이경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반기 공채 준비로 바쁘게 보내고 계신가요? 특히 그중에서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강의를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ACS를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 한 번에 끝내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 중에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블라인드 채용은 사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3회 강의에 걸쳐서 블라인드 채용을 보다 쉽게 그리고 채용을 설계하는 채용 컨설턴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서류, 필기, 면접 그리고 가장 앞단에 있는 직무기술서를 조금 더 영리하고 스마트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실용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블라인드 채용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2015년도부터 사실은 ACS 기반의 채용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죠.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이 이 ACS 채용과 블라인드 채용이 과연 어떤 것에 차이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블라인드 채용은 17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는 지원자에게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일절 받지도 않고 평가에 반영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모든 지원자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과연 그럼 이 블라인드 채용, 지원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일부에서는 또 뭐 깜깜이 채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기관에 맞는 인재를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ACS라는 이 직무 능력 표준을 블라인드 채용의 도구로서 가지고 와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자에게 편견이나 후광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일절 삭제하고요. 직무와 관련된 스펙만을 보고 선발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제가 중요하게 좀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10월이 구직자분들에게도 굉장히 바쁜 시간이겠지만 저와 같은 채용을 설계하고 도구를 개발하는 컨설턴트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번 주에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이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때 입사 지원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에서 쓰지 말아라 라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분들이 자기소개서나 입사 지원서에 기재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자격 미달자로 걸러져서 아예 불합격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꼭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선 블라인드 채용 가장 위배돼서 자기소개서나 입사 지원서에 쓰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가 바로 학력이나 학벌입니다. 여러분, 학력과 학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학벌은 학력과는 좀 다르고요. 흔히 말하는 대학교의 이름, 대학교의 네임밸류와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다닌 학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 이것이 지금 철저하게 위배가 된다라고 해서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학벌, 그래서 내가 전문학사를 졸업했는지 혹은 대학교 혹은 석박사까지 졸업을 했는지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지원자들께서 지원서에 경험이나 경력사항을 쓸 때 예를 들면 모모 대학교 동아리 회장 혹은 모모 대학교 무슨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쓰시다 보니까 채용 공고문에
쓰지 말라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본인이 무의식적으로 써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 지금 지원서를 쓰고 계신 지원자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이 쓴 지원서를 한번 좀 꼼꼼히 보시고요. 지금 열거되어 있는 이런 항목들이 본인이 혹시라도 들어가진 않았나, 기재하진 않았나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 하나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연구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연구직은 업무가 좀 특이성이 있죠. 그래서 공부를 업으로 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학력이라든지 전공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시고 학력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학력을 쓰는 란이 있네? 이거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외사항은 조금씩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다만 학교 이름은 어느 직무를 막론하고 현재 좀 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혹시 그것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도록 한번 잘 확인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진은 사실 지원서 자체에 이제 업로드할 수 있는 공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 부분은 기재를 안 하실 것 같고, 다만 혹시 추후에 필기 시험을 보실 때에는 신원 확인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이경희가 지원했는데 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사실 사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진은 필기시험 대상자에 한해서는 거둘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신지는 사실 이전에도 많이 받질 않아서 지원서 상에서는 기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봤는데 어떤 분이 제가 출신지는 어디입니다 이런 것을 자기소개서 문항에 답으로 좀 쓰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자기소개서에 내가 쓰지는 않았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되는 것이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제가 평가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제 30 인생 동안 30평생 살면서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나이도 현재 정부에서 받지 않고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해놓은 부분이라서 지원자 본인도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나이에 대해서 쓰지 않도록 한 번 더 철저하게 검열하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러한 요소들은 사실 입사 지원서뿐만 아니라 이후의 면접에서도 본인이 이렇게 질문에 대해 답을 하실 때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면접 가기 전에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죠. 증빙 서류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초반부터 조금 이슈도 많았던 부분이긴 한데 예전에 혹시 지원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사 지원서를 작성할 때부터 첨부 파일을 쭉 올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첨부 파일에는 졸업증명서라든지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자격증 사본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진이 있어요. 근데 사진이 있고 생년월일, 연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위배하는 항목인 사진이라든지 나이에 대해서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입사 지원서에 첨부 파일 업로드하는 것은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의 기관이 안 하고 있고, 다만 추후에라도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 진위 여부가 맞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필기 시험에 오시는 분들 혹은 면접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증빙 서류는 받아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일부분 지원자들이 일단은 쓰고 보자, 붙고 보자 이렇게 해서 본인이 없는 걸 간혹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결국에는 최종 합격권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추후에 진위 여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합격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좀 더 솔직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빙 가능한 것들 위주로 지원서를 조금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과연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이죠. 구직자분들도 지원하실 때에 많은 공수가 사실은 드시겠지만 이제 저희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사실 가장 핵심으로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혹은 우리 기관에서 원하는 인재를 과연 이 블라인드 채용으로 뽑을 수 있을까?
선발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이제 좀 주요한 이슈 사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맞춰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직무기술서입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블라인드 채용에서 직무나 기관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 이 NCS라는 하나의 백과사전을 활용해서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 여러분 같은 구직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기관에 혹은 이 직무에 입사한다면 어떤 식의 일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지식, 기술, 태도를 준비해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구인자, 저희와 같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사전에 공지해 놓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분들이 많이 지원을 할 수 있겠구나. 서로 이제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무기술서는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는지 제가 좀 찬찬히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은 NCS라고 하니까 많은 지원자분들이 이 NCS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NCS의 실체를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ncs.co.kr이라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산업군에 대한 분류가 쭉 카테고리화 되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본인이 취업을 하는 곳에 해당하는 분야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회계와 가깝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경영회계를 클릭하시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나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무 이 밑둥에서부터 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 직무에도 쭉 대중, 소, 세 분류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라가시면서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클릭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사와 관련된 여러 업무들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중에서 인사기획과 관련된 역량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사기획을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된 하나의 분류 체계표가 뜹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백과사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좌측에 보시면 이 인사기획이라는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일련의 세부 업무들이 기재가 돼 있고요. 그런 업무들을 할 때 실제 구직자가 필요한 역량이 우측에 지식, 기술, 태도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 분들도 내가 예를 들어 어느 기업에 일반 행정 직무에 지원하는데 직무기술서만 보고는 잘 모르겠다. 너무 요약본이라서 좀 풀 버전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지원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직무를 내가 무엇을 할지 정하지 못했다. 직무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에게 적합하거나 관심 있는 것들을 찾아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처럼 채용을 설계하는 사람들도 실제 직무기술서를 만들 때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해당 사이트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 저희 입맛에 맞는 것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채용을 설계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프로세스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 채용 절차는 사실 블라인드 채용을 하거나 하기 이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다만 맨 앞에 채용 공고문에 이제 직무기술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서를 조금 확인하는 것이 한번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모 공기업의 채용 공고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 공고는 사실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공고가 이미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쉽게 찾아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공고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과 달리 이제 파란색 버튼이 있죠.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꼭 직무기술서를 한번 열어서 검토를 하시는 작업이 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직무기술서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공수와 시간을 들입니다. 근데
웬만한 또 지원자분들은 의외로 이 직무기술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기술서를 조금 더 알차고 꼼꼼하게 좀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이 결국에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공고를 보시면 예전과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채용 인원을 무조건 몇 명이라고 적어놨을까요? 네, 뭐 0명, 빵빵명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채용 인원도 가급적 좀 디테일하게 공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인원이 이제 분야별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시게 되면 이 기관에서 하는 주요 업무를 표로도 정리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로도 정리를 해놓거나 아니면 또 혹시라도 그냥 넘어가실까 봐 채용 공고에도 저렇게 크게 직무별로 주요 업무를 좀 기재해 놓는 공고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본인의 지원 직무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원 자격이 이제 또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지원 자격 역시 예전에는 사실 뭐 대학교 졸업한 사람 우대 혹은 뭐 무슨 경영학과 전공자 우대, 기계공학과 전공자 우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붙여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블라인드 채용은 보시는 것처럼 학력이나 뭐 성별 같은 경우는 거의 무관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다만 특수직이죠. 예를 들어 뭐 전기라든지 기계와 관련해서는 꼭 그 해당의 전공자 혹은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공단에서 채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간혹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사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직무별로 약간의 자격증에 대한 허들을 줄 수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기관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직무의 특이성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달라진 게 있죠. 네, 아래에 보시면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역시 예전에는 대략적인 과목 정도를 살짝 언급해 주었다면 요즘에는 뭐 직업기초 능력에서는 어떠한 영역을 보고 전공에서는 세부적으로 어떠한 과목들을 본다라고 좀 디테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가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자격증이죠. 자격증은 사실 블라인드 채용, 특히 신입직에서는 그다지 허들로서 자격 조건으로서 거는 곳은 사실은 거의 없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일부 경력직이나 아니면 특이한 직무, 뭐 예를 들어 보건이 되던 아니면 뭐 전기나 기계, 산업안전 혹은 뭐 원자력 이런 특이 직무에 한해서는 자격증을 간혹 거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미리 확인을 하시고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스펙이 있는 사람만 채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골자이기 때문에 자격증은 이전보다 다소 좀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것이 첨부, 증빙 서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증빙 서류를 예전에는 입사 지원을 할 때부터 첨부 파일로 올렸다면 지금은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어느 한 전형에 합격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받는 것으로 조금 변경이 됐고요. 또 블라인드 채용을 조금 더 철저하게 활용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심지어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뭐 사진 이런 것들을 아예 지원자가 마킹 처리, 즉 블라인딩 처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지원자분들이 나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내면 나에 대해서 다시 개인정보가 오픈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들은 사실 면접관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배점을 주었던 부분 혹은 자격 미달로 걸러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진위 확인을 한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지금 채용 그 전선에 있지만 실제 면접관에게 주어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은 조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예비 합격자가 좀 눈에 띄죠. 가장 하단에 보시면 이 예비 합격자를 선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예전에는 사실 이 예비 합격자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최종 단계까지 왔는데 막상 이 사람이 지원서에 기재했던 것과 증빙 서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이제 뒤쪽 절차로 밀리다 보니까 가끔 뒤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불합격 처리를 다 시키기 때문에 혹시라도 순위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불합격되었을 경우에 차점자를 다시 올려야겠죠. 네, 그래서 예비 합격자 제도를 요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이번부터는 과연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던 직무기술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영리하게 보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귀를 잘 기울여 주시고요. 일단 직무기술서를 클릭을 해서 딱 열어보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원페이지 내지는 2장 정도 분량의 용지가 이제 업로드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은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새 분류입니다. 새 분류란 본인이 결국 이 지원 분야에 입사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기계 직무에 입사를 하면 기계 공정 관리와 아래에 있는 설계, 운영 2가지 업무를 더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내가 입사하면 하게 되는구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할 것이 그럼 이 3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이 관건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옆에 세부적으로 정렬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의 업무당 필요한 것을 지식, 기술, 태도 3가지 부분으로 열거를 해 놓았고요. 결국에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지식, 기술, 태도가 여러분이 향후 각 전형별로 준비를 하셔야 될 하나의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기술, 태도,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실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누군가 나에게 필기시험 문항이나 면접 질문으로 물어봤을 때 대답하거나 풀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저희와 같은 이런 채용 담당자들은 저렇게 지식기술 태도가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을 선발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똑같은 전기 분야의 직무지만 다른 기관 거 조금 더 짧은 분량의 기술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역시 세 분류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세 분류가 1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관은 이제 철도와 관련된 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일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철도 시설물 유지보수라는 일을 이곳에서는 하게 될 거고요. 이 일을 할 때 필요한 지식기술 태도를 열거해 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지식은 사실 어느 전형에서 가장 판단하기 쉬울까요? 네, 지식은 필기 전형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블라인드 채용은 사실 서류 전형이 없는 기관도 많기 때문에 이 필기 전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필기 전형의 대상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사실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을 주고 동일한 문항을 주어서 얼마나 더 많이 맞는 사람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채용 절차에서 필기시험이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전형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지식들을 실제 전공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러 가시기 전에 한번 보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아래 기술은 어느 전형에서 가장 평가하기가 쉬울까요? 네, 이 기술은 사실은 자격증으로 평가하기가 가장 쉽죠. 이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제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자격증에서 과연 이 지원자가 우리가 요구했던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기술은
면접에서 질문으로 직접 물어보죠. 뭐 이러한 기술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냐라든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좀 우수한 성과를 내본 경험이 있냐라든지 해서 해당 기술을 과연 어느 정도 뎁스만큼 가지고 있는지도 면접을 통해서도 추가 검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보시기 전에는 이 기술도 한번 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제 태도죠. 태도는 역시 많이 아시더라고요. 태도는 면접에서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태도는 사실 질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사실 태도는 이제 묻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면접 과정에서 상대 지원자가 행동하는 모습,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도 많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면접을 가실 때에는 이러한 태도들을 내가 보여줄 수 있었던 사례가 있는지 혹은 이런 기술들을 내가 활용을 했었던 실제 경험이 있는지를 미리 좀 연습을 하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지식기술 태도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스스로 얼마만큼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지금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필기 전형을 가실 때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올리시는 글들이 있어요. 혹은 뭐 여러 가지 취업 카페도 제가 한 번씩 들어가 보면 뭐 시험 범위가 어디냐, 과목에서도 이렇게 많은 챕터가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직무기술서를 체계적으로 한번 보시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고 채용에 지원하시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블라인드 채용과 NCS에 대한 개념,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에서 기재하거나 답변하지 말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직무기술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혹시 지금 하반기 채용에 이미 지원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지원한 직무의 기술서를 한번 다시 열어보시고 어떤 것들을 내가 향후 필기나 면접 절차에서 준비하면 되실지 다시 한번 좀 리뷰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